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슈팅스타 황금별을 잡아라 진에게 고운별입니다. 오늘 양시장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지다가 약세로 마감한 하루였습니다. 투자 심리가 조금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등이 엇갈리면서 증시의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오늘 오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강세를 보였지만 오후 들어서 수급 공방이 강하게 펼쳐지면서 0.19%가량 하락한 3,007포인트 선에서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방향성 탐색을 지속하다가 0.79%가량 내린 993포인트로 마감을 하면서 3거래일 만에 천스닥을 내주었습니다. 테슬라의 배터리 교체 발표 소식이 전해지면서 2차 전지 관련주가 크게 하락했고요. 게임주는 오늘 흐름이 좋았습니다. 특히나 펄어비스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에 12%가량 급등하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3위를 차지했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30억 원가량 그리고 1,180억 원가량 담아냈고요. 개인은 1,59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개인이 나홀로 담아냈는데요. 2,450억 원가량 매수 우위를 보여줬고요. 외국인은 1,540억 원, 기관이 660억 원가량 쌍끌이 매도를 하면서 지수를 하방으로 밀어냈습니다. 내일은 한 주의 마무리를 짓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찬 시간으로 꾸려가졌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다양한 정보들, 내일장 대응 전략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전문가, 연금술사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네.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금술사입니다. 네. 지금 그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미국장은 이틀 연속해서 계속 상승을 했는데 우리나라 장만 이틀 연속해서 이제 조정을 받아서 좀 많이 기분이 안 좋으신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적으로 봐도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만한 그런 여지가 있고요. 또 제가 잠시 뒤에 미국 장이랑 우리나라 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비교해서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제가 그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정보들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꼭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까지 분석을 할 수 있는 슈팅스타 목요일 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알찬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사실 다양한 이야기를 하기에는 1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연금술사 전문가님과 만나뵐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홈페이지로 입장을 하시면 함께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죠. 휴대전화로 스캔하셔도 되시고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신 다음에 홈페이지 입장하셔서 노란색 바가 보일 겁니다. 그 바를 꼭 클릭해 주시면은 11시 20분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 공개 방송에서도 오늘도 여전히 다양한 정보 방출할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오늘장 별별 이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별별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이데일리의 기사인데요. 영국의 경제 전망 기관인 캐피널 이코노믹스가 오늘 아시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올해 4.3%를 기록하고 내년에도 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그러한 만큼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이 내년까지 추가로 4차례나 더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내년에는요, 또 소비자 물가의 상승률이 올해는 한은의 목표치를 넘어서겠지만 내년엔 다시금 안정화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에 은행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었죠.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12,950원을 터치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기업은행 역시나 닷새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신고가를 새롭게 썼네요. 금리 인상은 우리 증시의 악재일까요? 호재일까요? 잠시 후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별별 이슈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리호 발사에 대한 TBS의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최초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하늘 위로 올라갔습니다. 누리호는 모든 비행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위성 모형, 이른바 더미 위성을 완전히 궤도에 안착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쪽 성공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발사체가 700km 고도까지 올라가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2차 발사는 내년 5월이라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누리호 발사 기대감에 우주항공주 장중에 상승을 했고요. 시간 외에 상한가로 올라간 종목도 참 많았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AP 위성이죠. 4거래일 만에 상승 반등하는데 성공한 채 마감을 했고요. 시간 외에는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대 종가를 체결했지만 시간 외에서는 9%대 강세로 마감한 종목입니다. 이제 국내도 우주 강국이 되는 걸까요? 전문가님의 전망 잠시 후에 나눠보겠습니다. 세 번째 별별 이슈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타이거 2차 전지 테마 ETF의 순자산이 1조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아시아경제 기사인데요. 올 들어 순자산이 7,387억 원가량 증가하면서 국내에 상장된 2차 전지 테마 ETF 중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ETF 같은 경우에는 국내 2차 전지 밸류체인에 투자한다고 하는데요. 2차 전지 테마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과 ESS 성장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고 있죠. 2차 전지 소재 대장주들 오늘 테슬라의 배터리 변경 발표에 급락을 했는데 코스닥 시가총액 2위인 에코프레비엔 같은 경우에는 8%대 급락 마감했습니다. 41만 1,300원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반면 2차 전지 코팅 장비 제조업체인 지아이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장 첫날이었는데요. 따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2차 전지 시장은 앞으로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전략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별별 이슈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그 후에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연금술사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장 별별 이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여쭤보도록 할게요.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성장하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추가로 단행할 것이다라고 영국에서 그렇게 좀 이렇게 전망을 한 것인데 금리 인상이 되게 된다면 당연히 투자 심리는 조금 위축될 것 같긴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금리 인상이라는 용어가 자꾸 들리니까 많이 헷갈려 하실 것 같은데 일단 금리에도 종류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앵커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이 금리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또 최근에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할 때 나오는 금리는 그 미국의 연준에서 이제 조정하는 기준금리가 있고 또 10년 만기 국채의 그 금리가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당연히 그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이거는 악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언제까지 악재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내년 뭐 빠르면 하반기 아니면 내년 이맘때쯤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연준에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될 때 그때부터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상도 호재로 받아들여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차트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조금 전에 그 미국장이랑 우리나라장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일단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 날짜로 해서 그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를 했고요. S&P 500도 거의 뭐 이제 역사적 고점에 다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뭐 전고점에 비해서 조금 약간 격차가 있긴 하지만 뭐 한 2, 3% 정도 마이너스 수준.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이제 V자 반등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보셔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미국이 이렇게 빠르게 V자 반등이 나왔냐라고 한다면 제가 2주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국의 정치적인 리스크가 빠르게 해결이 되면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의 정치적인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가 된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어쨌든 그 부채 한도 협상이 12월 3일까지로 일단 연기가 됐고 그리고 뭐 달러 강세 그다음에 뭐 원자재 가격 급등,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 상승 이런 것들은 이미 시장에 다 이제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악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미 알고 있는 악재보다는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것 이런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장이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그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향후에 미국의 미국의 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선반영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3분기 기업 실적들이 상당히 좋게 나옴으로 인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이제 그 내년 이맘때쯤에 기준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방금 우리 그 뉴스에서도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게 결국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보다 앞서서 금리를 올린다는 건데 내년 이맘때쯤에 미국이 정말로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그만큼 미국의 경기도 어느 정도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호재라고 보셔도 된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거는 죄송합니다. 일봉 차트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미국이랑 비교할 때 아직까지 전고점까지 가는 것도 아직 멀었고 V자 반등이라고 보기에도 조금은 힘들어 보이는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때쯤 2,900대 초반 이때쯤이 일단 단기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는 약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안도 랠리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이제 제가 판단을 하냐면 일단 금리 인상은 미국에는 좋지만 우리나라에는 분명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1,200원이 상당히 이제 과거 10년 동안 강한 이제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는데 최근에 보시면 환율이 1,200원 잠깐 넘었다가 이렇게 지금 많이 꺾이고 있는 그런 차트입니다. 일봉으로 제가 조금 더 보여드리면 1,200원까지 갔다가 불과 일주일 만에 1,177원까지 환율이 이렇게 급속도로 이제 안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단 금리라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장이 불안하지만 어쨌든 환율이 안정되고 있다라는 이거 사실로만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바닥은 찍었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장은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안도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지금 일단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미국에 비해서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안전한 투자처죠. 그리고 전 세계 펀드에서 그 움직이는 자금이 약 한 5경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ETF 아니면 인덱스 펀드, 패시브 펀드, 즉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에 그 운용하는 자금이 약 한 4경 정도가 돼요. 근데 이 중에 70%가 계속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도 이머징 마켓에 속하는 그런 나라이고 또 최근에 또 중국의 어떤 경제 성장률이 둔화가 되는 이런 것도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우리나라 장이 좀 약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일단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 이제 월봉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미국에서 테이퍼링 실시가 나왔던 얘기가 2008년도에 이때 리만 브러더스가 이제 처음 파산을 하고 양적 완화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테이퍼링 얘기가 계속 나오다가 이때쯤 정확하게 금리를 인상한 시기가 2015년 12월 이때입니다. 이때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충격은 있었지만 이 이후에 보시면 우리나라장이 이렇게 죄송합니다. 예. 우리나라장이 2015년도 12월 달부터 해서 1월 달까지 조금 단기적으로 충격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이 호재로 받아들여도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어디까지나 안도 랠리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주도주가 바뀌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따가 향후에 종목 AS 시간에서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앞으로 계속 이 바뀌는 주도주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이런 쪽에 투자를 하셔야지만 향후에 큰 수익을 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국내 금리 인상은 단기적으로 악재로 볼 수 있지만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 이는 호재로도 작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과거의 선례를 비춰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좀 많이 좀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 오늘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지켜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리호가 좀 발사를 했는데 모든 과정을 국내 독자적인 기술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을 거고요.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곳도 있지만 그래도 뭐 안착에 실패한 거지 또 발사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이번에는 좀 민간 주도였던 게 좀 특별했던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좀 그럼 우주항공 관련 업체들, 민간 기업들 좀 눈여겨봐도 될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 우주항공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시장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국내의 어떤 이벤트로만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간의 단일가라고 해서 이제 오후에도 이제 거래가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그 AP 위성 같은 경우나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이제 높은 가격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기대감이 꺾이면서 좀 하락하지 않을까 뭐 조심스럽게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들으셨던 격언 중에 하나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이제 그런 얘기일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여기 한 가지 좀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투자는 가슴으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우주항공 산업의 기술력을 다 합친다고 하더라도 그 미국의 테슬라의 그 CEO 일론 머스크 아시죠? 그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페이스 X라는 그런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스페이스 X라는 회사의 기술력보다도 사실 우리나라 전체의 기술력이 상당히 좀 낮은 수준이에요. 이 스페이스 X 같은 경우에는 일단 2021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궤도 로켓의 1단 부스터를 수직으로 이륙했다가 다시 착륙시키는 이런 실험에도 성공을 했고요. 또 나사, 러시아, 그다음에 중국 이런 각국 정부기관에서도 하지 못한 여러 가지 그 뛰어난 기술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계 최초로 궤도 로켓을 100번 이상 재활용한 이런 이제 실제 사례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조종사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민간인만 4명을 태워서 우주여행을 하는 것에도 또 성공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어떤 우주항공, 물론 이제 저도 우리나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우리나라가 어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이런 우주항공 쪽에 강국이 되면 좋겠지만 좀 냉철하게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시장이라는 것도 사실 없고 또 후진국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로켓 발사에 대한 기술 같은 거를 수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나라의 기술을 수입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좀 상당히 좀 의문점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 오늘 이제 그 누리호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 이제 엄청나게 좋아하셨다가 또 그 이후에 이제 또 많이 실망을 하셨을 텐데 저는 만약에 내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련 업종들이 좀 하락 출발을 한다면 물론 뭐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좀 오랫동안 보유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어떤 기회비용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어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시장의 존재, 시장의 규모 이런 거를 놓고 따져봤을 때는 내일은 좀 과감하게 한번 좀 손절을 하시고 뭐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하셔서 다른 어떤 추가의 어떤 추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누리호 같은 경우에는 이슈 소멸로 인해서 내일 조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때 손절매를 잘 하시고 또 새로운 종목을 잘 찾을 수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공략주 시간도 눈여겨봐 주시길 바랄게요. 네, 세 번째 별별 이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2차 전지 테마 ETF의 순자산이 1조 원을 넘었다라는 기사인데 2차 전지 관련주들 너무나도 많은데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소재주가 조금 하락이 깊게 나왔어요. 네,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2차 전지가 뭐 성장할 것 같긴 한데 어떠한 종목 좀 눈여겨봐야 너무 어려우실 것 같거든요. 이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제가 이제 처음 방송 때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 2차 전지는
충전이 가능한 모든 전지를 다 통틀어서 2차 전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2차 전지 시장이 갑자기 왜 커졌냐라고 한다면 전기차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그 전기차에서 2차 전지를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수요가 이제 갑자기 이제 폭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2차 전지의 어떤 시장도 갑자기 이제 커지게 된 건데, 일단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핵심 소재, 그 4대 소재라고 하죠.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이런 소재 업종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장비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뭐 어떤 포장을 하는, 최근에 이제 뭐 알루미늄 관련 주들이 이제 올랐었던 적도 있고요. 뭐 또 SKC 같은 경우에는 뭐 동박으로 해서 2차 전지를 이제 포장하는 뭐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일단 그 최근에 또 우리나라 2차 전지가 많이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테슬라랑 좀 연관이 돼서 많이 올랐던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있는데, 지금 일단 차트로 보시면 일단 차트상에서는 어느 정도 2차 전지 그 소재 업종들은 좀 오늘 좀 의미 있는 이런 장대 음봉이 나왔고요.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8.8%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LNF가 이제 그 테슬라 관련해서 최근에 급등을 했다가 역시 오늘 이제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뭐 전반적으로 다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 소재 관련된 업종들은 차트상으로 봐도 그렇고, 또 2차 전지를 그 생산하는 업체가 전 세계적으로 일본이랑 중국이랑 우리나라 이렇게 이제 세 나라가 이제 경쟁을 하는데, 일본이랑 중국의 소재 업체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상당히 좀 고평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소재 업종에는 좀 당분간은 좀 관심을 좀 접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GI텍 이게 오늘 이제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 오늘 수급을 보시면 오늘은 이제 개인들만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도 2차 전지 소재 업체가 아니라 2차 전지 장비 업체예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좀 이런 그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차세대 소재,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뭐 아직까지 기술력으로는 한 3, 4년 정도의 어떤 시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뭐 전고체 배터리라던가 아니면 제가 조금 뒤에 다시 말씀드린 그 LFP, 리튬 인산 철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2차 전지의 그런 관련된 업체들, 그리고 또 이제 한번 이렇게 성장주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가치주, 뭐 예를 들어서 뭐 현대제철이라던가 뭐 포스코 아니면은 뭐 건설주, 아니면은 뭐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 다 누구나 알고 있는 회사들이고 뭐 당장 망하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지만, 지금 시장의 주도주가 바뀌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성장 업종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차라리 수소테마라던가 아니면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드린 어떤 메타버스 같은 이런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소재 장비주 같은 경우에 경쟁국에 비해서 지금 고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만약에 성장주를 관심 있게 본다면은 메타버스나 아니면 수소 관련주를 좀 눈여겨봐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네, 이렇게 별별 이슈 이야기 나눠봤고요.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주목했던 특별한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5가지 종목들 빠르게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요, CIS입니다. 테슬라가 자사의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 전량을 NCA에서 LFP로 변경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로 인해서 LFP 배터리를 생산하는 중국 기업의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CIS가 시장에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 4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고요.
장중에는 13% 급등 흐름이 나타났었네요. 오늘 오후 장의 종가에는요, 상승폭을 좀 많이 반납했습니다. 3%대 오름세 기록하면서 17,650원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두 번째 특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하이텍입니다. 코스닥 시장 상장 첫날인 오늘 따상에 성공하는데 성공한 종목입니다. 따상은 상장의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형성된 뒤에 상한가에 올라가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 공모가를 희망범위 상단을 초과한 14,000원으로 결정 지은 바 있습니다. 오늘 정말 시원하게 쏘아 올렸습니다.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면서 36,400원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특별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신기계입니다. 한국수력 원자력이 수조 원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 수주가 예상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원자력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에 들어가는 콤플레샤의 원천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관심이 쏠렸는데요. 13% 두 자리대 강세 유지하면서 마감했고요. 4,040원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터주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이브가 상장 이후 종가 기준 최고가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3분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BTS가 다음 달 미국에서 2년 만에 오프라인 콘서트를 열기로 하면서 오늘 투자 심리가 살아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3.44%가량 상승한 채 마감했고요. 33만 원 넘어서면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즈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올해 안에 비트코인 결제를 시작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에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비트코인 ETF가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를 시작한 뒤 비트코인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데요. 위즈트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빗썸코리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죠. 오늘 상한가 시원하게 달성을 했습니다. 1,740원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특별 종목 살펴봤는데요. 그중에 몇 가지 전문가님과 자세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CIS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방금 전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2차 전지 소재주는 좀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일단 이 CIS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장중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이제 그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의 그 배터리를 공급받아서 전기차를 생산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또는 니켈, 코발트, 망간, 이걸 이제 삼원계라고 하는데, 이 2차 전지 소재에서 이제 리튬 인산철, LFP라는 이제 그 좀 더 값싸고, 아무래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양극재 소재가 이제 철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철이 더 안전하고, 그리고 또 니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매장량이 약 한 9천만 톤밖에 안 돼요. 근데 석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매장량이 1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아연도 2억 5천만 톤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철은 근데 누구나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되게 쉽게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도 싸고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배터리를 다 바꾸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LNF라던가 에코프로비엠 이런 이제 종목들이 급락을 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이 CIS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를 만드는 장비를 납품하는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중국에 이제 납품을 한다고 해서 오늘 이제 그 반등이 나왔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업종들이 거의 다 하락을 했는데, 뭐 SKC,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뭐 동박으로 해서 어떤 포장을 하는 이런 회사, 그리고 뭐 CIS, 뭐 제가 볼 때는 거의 이 두 종목 빼놓고는 2차 전지 관련해서 오늘 상승한 종목이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일단 이 CIS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급등을 했다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아주 큰 의미 있는, 그러니까 장대 양봉까지는 아니지만 보시는 것처럼 오늘 어쨌든 양봉 마감을 했고요. 오늘 여기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관 매수가 좀 강하게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업종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전고체 배터리라던가 아니면 장비, 아니면 일반적인 어떤 부품 업체들,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잠시 뒤에 그 황금별을 잡아라 코너에서도 제가 2차 전지랑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그런 회사를 가지고 나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는 2차 전지 소재주가 아니라 장비나 전고체 관련주들 눈여겨봐라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CIS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엔터주 하나 여쭤볼게요. 하이브인데요. 와, 하이브 BTS가 2년 만에 미국에서 오프라인 공연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50만 원에 예약을 했던 티켓이 리셀 가격으로 1,800만 원을 기록했다고 해요. 그 2년 동안의 그 수요가 정말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앞으로 그럼 엔터주들 흐름 괜찮을까요? 저는 일단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K-팝, 또 K 컨텐츠, 뭐 한류에 있어서 뭐 최고의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이브의 이제 매출 구성을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에 공연 매출액이 빵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할 수가 없으니까 공연 매출이 아예 제로였던 거죠. 그런데 온라인 매출 비중이 2019년 대비해서 725억에서 2,420억으로 엄청나게 급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2.3%에서 30%로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하셔야 되는 점은 뭐냐면 이 온라인 매출에서 미국이라던가 일본이라던가 아니면 영국 이렇게 딱 특정한 나라를 지정해서 발생하는 그런 매출은 다 제외를 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냥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온라인 매출이 발생을 했다라는 그렇게 보시면 이제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제 확산되는 언택트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주류로 자리를 잡았던 작년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온라인 관련해서 매출액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는데 과연 여기서 위드 코로나로 해서 정말로 진짜 어떤 그 대면을 해서 공연을 진행을 하고 그렇게 된다면은 정말로 저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향후에도 성장 가능성이 정말 많은 회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메타버스 ETF 그 두 개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타이거랑 코덱스. 이 메타버스 ETF에서도 이 하이브의 투자 비중이 각각 다 거의 10%에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이렇게 높게 이제 그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최근에 이렇게 기관들의 그 수급이 좀 몰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 하이브라는 종목을 보면서 최근에 이제 오징어 게임 열풍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다 많이 상승한 거를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앵커님한테 잠깐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요. 그 오징어 게임의 제작사가 실제로 돈을 어느 정도 벌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넷플릭스 말고 제작사, 제작사. 말씀하시는 거. 제작사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 오징어 게임 하나만으로 해서 전 세계에서 약 1조의 이제 돈을 벌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돈을 번 거죠. 그런데 이 오징어 게임 제작사는 선 제작비를 먼저 받았는데 그게 110%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 오징어 게임을 제작하는데 100억이 필요했다. 그러면 110억을 투자를 받은 거죠. 그러면 받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이걸 정말 아끼고 해서 한다라고 해도 뭐 수익률이 정말 높게 잡아봤자 뭐 한 15%, 20% 정도 이 정도밖에 이제 안 났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또 국감에서도 어떤 이런 그러니까 이제 수익이 났을 때 그 수익을 이제 어떻게 배분을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많이 좀 질문이 오고 갔는데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제 그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그런 제작사가 있었어요. 이 제작사가 CJ ENM에서 이제 그 분할되면서 설립이 되면서 그 되게 잘 나갔던 어떤 작가들, PD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상당히 인기 있는 드라마를 이제 많이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이 오징어 게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은 중소형 제작사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중소형 어떤 컨텐츠 회사라고 하더라도 제작비를 이렇게 큰 회사에서 투자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뛰어난 작가, 뛰어난 연출가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든지 오징어 게임 같은 이런 이제 훌륭한 컨텐츠를 많이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이 수익 구조가, 그러니까 수익 배분 구조가 향후에 좀 개선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중소형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어떤 시장에서 또 하나의 그 주도주로 좀 자리를 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무료 방송 주제도 역시 그 한국 콘텐츠 제작사들 중에서
저평가된 종목 제가 꼭 하나 이제 집어왔으니까 방송 마치고 무료 방송에도 꼭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넷플릭스로 인해서 K 콘텐츠가 세상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 종목들 오늘 연금술사 전문가님께서 고르셔서 한 종목도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방송 끝나고 11시 20분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도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적인 종목들 함께 살펴봤고요.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연금술사 전문가님의 황금별을 중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와, 연금술사 전문가님의 또 황금별 탑3 종목을 보니까요. 한 종목 잘 잡는 게 10종목 부럽지 않다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9월 16일 날 말씀을 드렸던 TSI가 18,400원을 터치하면서 58%의 상승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한 달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58%, 60%에 가까운 상승률을 달성을 했는데 오늘 관련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누어 보고요. 오늘도 황금별 시간에 어떠한 종목을 이야기할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AS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신 시스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딱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10%에 가까운 상승률을 달성을 했는데요. 최고가 7,860원을 터치를 했고요. 일주일 만에 두 자릿대 상승률을 달성을 할 뻔했는데 0.07%가 부족해서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앞으로는 좀 어떻게 전략 잡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지난주에 TV에 나와서 리비안 관련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예전에 이제 뭐 명신산업 어쨌든 그 이제 테슬라 관련해서 보통 한 3배에서 4배 정도의 상승을 보였는데 아직까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1배 정도, 그러니까 100% 정도의 상승밖에 안 나왔다. 그래서 이제 리비안 상장 관련된 게 글로벌 이벤트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리비안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신 시스템도 오늘은 이제 4% 하락을 했고요. 뭐 대유에이텍도 하락을 했고, 그리고 이제 에코캡 이 종목이 이제 상당히 이제 뜨거웠었는데 이 종목도 하락을 했고요. 그렇지만 저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삼진 L&D 이 종목도 며칠 전에 상한가 기록했다가 이렇게 이제 또 음봉 마감을 했고요. 그렇지만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에 딱히 이렇게 주도주가 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신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좀 가급적이면 좀 최대한 신중하게 매수를 하셔야지만 좀 수익을 좀 많이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조금 제 생각에는 좀 자제를 하시고 이제 만약에 이제 보유를 하셨다가 지난주에 한번 매도를 하신 분들이면 좋겠지만 매도를 못했다라고 하신 분들은 조만간 또 한번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 더 홀딩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주도주가 없는 시장 속의 순환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만도인데요. 만도는 9월 30일 날 공략주를 말씀을 해주셨고 최고가 64,800원을 터치하면서 14.49%의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종목 역시나 말씀해 주신 다음에 두 자릿대 상승률을 성공했는데요. 이 종목은요. 다양한 자동차 섹터를 또 안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이제 계속 주도주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일단 가장 먼저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4분기 실적을 놓고 봤을 때 가장 큰 실적,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개선이 되는 그런 업종으로 꼽히는 게 바로 자동차 업종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의 자동차 업종이라고 하면 사실 현대차랑 기아 이렇게 두 개밖에 없죠. 뭐 쌍용차가 뭐 최근에 이제 다시 뭐 이제 기업이 이제 무슨 토마스 에디슨인가? 아무튼 뭐 그런 쪽으로 이제 인수가 된다라는 뉴스가 나오긴 했지만 아무튼 현대차랑 기아차밖에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만도 이 부품주를 계속해서 이제 좋게 보는 이유가 최근에 이제 그 자동차용 반도체 그 공급 부족 현상이
동남아에서 지금 상당히 빠르게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랑 기아차의 어떤 판매 증가가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듯이 이제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질 거고요. 만도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현대차랑 기아차 이 회사에 둘 다 납품을 하고 있고요. 또 유럽에서는 폭스바겐, 또 미국에서는 GM 이런 쪽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동차 회사에 다 부품을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만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좀 갈 길이 많이 멀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지속적으로 홀딩을 하셔서 향후에 큰 수익 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보유 중이신 분들 좀 지속적으로 가져가셔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탑1 종목이고요. TSI 9월 16일 날 공략주로 말씀해 주셨고 18,400원 최고가 터치하면서 58%의 수익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와, 이 종목 수익률을 보니까요. 정말 잘 잡은 한 종목, 10종목 안 부럽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예. 네.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트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거의 상한가 가까이 이렇게 이제 장대 양봉을 만들었다가 지금 4일째 이렇게 이제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 관련해서는 제가 그 전환사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잘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얼마 전에 TSI가 10월 19일 날에 이제 정정 공시를 한 건데 전환사채가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채권을 발행을 한 겁니다. 즉 남한테 돈을 빌리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자를 지급을 해야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자 지급률이 여기 보시면 0%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돈을 빌리는데 이자를 한 푼도 주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누가 돈을 빌려줄까라고 하는데 이 전환이라는 거의 의미가 뭐냐면 여기 보이시나요? 전환가액이라고 해서 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한 주식으로 이제 바꿀 수가 있는 건데 14,644원으로 주식으로 교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채권 즉 이 TSI라는 회사에 돈을 빌려준 투자자들은 돈을 이자를 한 푼도 못 받지만 대신에 나중에 14,644원에 한 주당으로 이제 전환을 해서 만약에 주가가 이거보다 더 높은 가격에 형성이 돼 있으면 당연히 그 차액만큼을 팔아서 이제 수익으로 가질 수가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좀 TSI 주가가 조금 밀리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이 14,644원 이 정도쯤에서는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아직까지 매수를 못 하셨다거나 아니면은 뭐 기존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렇게 이제 고가에서 매도를 못 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 14,000원 이하 정도에서 한번 다시 공략을 하셔가지고 다시 뭐 한 16,000원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시점에서 매도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환가액으로 인해서 전환가액 자체를 지금 다 그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가격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 좀 참고를 하셔서 가격 전략 세우시는데 나는 마침 매도를 못 했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좀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사실 1시간이 너무나도 짧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무료 방송을 또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어떠한 내용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그 방금 네. 제가 하이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어떤 그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라고 해야 되나? 네. 어쨌든 그런 넷플릭스와 제작사 간의 어떤 그 수익 배분에 대한 그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좋은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많은 이제 중소형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중에서 정말 저평가된 단 하나의 종목을 제가 무료 방송에서 이제 공개를 할 예정이니까 방송 마치고 나서도 무료 방송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K 콘텐츠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나도 K 콘텐츠 관련주들 좀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다 보니까 다 오른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평가 관련주로 오늘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고요. 무료 공개 방송은 11시 20분
홈페이지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4글자 검색하시면 입장이 가능하고요. 입장하시면 함께하시는 전문가님 사진들 보이고요. 그 아래 연금술사 전문가님 사진이 보입니다. 노란색 바 다들 보이시죠? 그 노란색 바를 꾹 클릭해 주시면 11시 20분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도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하셔서 관련 꿀팁들 꼭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중간 리뷰 종목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연금술사 전문가님의 아주 특별한 종목을 알아가는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입니다. 오늘 또 어떠한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종목 어떠한 종목인가요? 네.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2차 전지 관련해서 어떤 장비 업체 아니면 부품 업체 이런 네. 쪽에 좀 관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바로 아렌투 테크놀로지라는 이런 회사입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2차 전지보다는 그 5G 이제 통신 장비 관련해서 좀 더 매출이 많이 발생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그 저온 동시 소성 세라믹이라는 이런 이제 원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거를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또 해외에서도 딱히 이 어떤 세라믹 기술에 있어서 마땅한 경쟁사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술력이 뒷받침이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그 미국 쪽에서 5G 관련해서 이제 기지국의 어떤 공급 확대 그리고 또 글로벌 1위 통신 장비 업체인 에릭슨과의 어떤 지속적인 그 납품 같은 것을 통해서 이 회사의 실적이 향후에 좀 상당히 많이 개선될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 관련해서는 그 배터리의 어떤 보호 소자를 이 회사가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관련해서 그 메이저 회사들과 공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차트를 보시면 기관하고 이제 외국인 동시 매수가 들어와서 이 날짜에 이렇게 이제 장대 양봉을 기록을 했다가 지금 계속해서 조금씩 이렇게 이제 우하향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도 역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전환사채라고 해서 그게 이제 여기 보시면은 보이시죠? 12,600원에 거의 약 한 26만 주, 한 27만 주 정도 되는 이런 물량이 이제 쉽게 말하면 채권에서 주식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면은 12,600원의 주식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날짜가 이제 10월 15일입니다. 보시면 10월 15일 날 잠깐 이렇게 이제 양봉을 만들었었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전환사채 물량이 즉 새롭게 상장된 주식들을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전환사채에 대한 이슈가 좀 마무리가 되면은 실적에 대해서도 분명히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원래 이제 한 15,000원 선 정도를 제가 바닥으로 보고 있는데 조금 더 낮게 해서 한 12,000원 선 정도 이렇게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대신에 또 좀 높게 잡았습니다. 목표가는 이제 직전 고점인 약 한 22,500원 선 정도.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대한 좀 저가에 매수하셔가지고 높은 수익 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렌투 테크놀로지 오늘의 황금별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가 시초가 이하 목표가는 22,500원, 손절가는 12,000원으로 밴드를 굉장히 넓게 잡아주셨네요.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황금별 종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연금술사 전문가님과 헤어질 시간입니다. 너무 아쉽죠, 여러분들.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11시 20분부터 무료 공개 방송이 이어서 진행이 됩니다. 이 공개 방송에서 어떤 내용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예. 우리나라 중소형 콘텐츠 제작 업체들 중에서 네. 정말 저평가돼 있고 향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 제가 찾아왔으니까 방송 마치고 무료 방송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어떠한 종목 눈여겨봐야 될지 아직도 좀 막막하시다면요. 11시 20분에 진행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홈페이지 입장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셔도 입장 가능하시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네 글자 검색하셔도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스크롤 쭉 내리신 다음에 노란 색깔 바가 보이실 거예요. 방송 보기를 꾹 눌러주시면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11시 20분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함께해 주세요. 네, 이렇게 오늘도 10시부터 1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봤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금요일장 마무리 잘하시고요. 금요일 웃으면서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